네, 안녕하세요. 윤영금 변리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할 때 주의사항 4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중간쯤에 중요한 4가지 사항이 나오니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. 특히 등록을 할 때 주의사항 4가지를 꼭 아셔야지만 실수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실패들이 있으면 막 부담스럽거든요. 그런 걸 좀 사전에 좀 미리 알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은 우리 아마존닷컴에서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를 위한 아주 핵심 전략입니다. 특히 다른 브랜드를 파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아마존닷컴에서 판매를 할 때는 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아주 필수입니다.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 이 부분에서는 4가지 주의사항,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4가지 주의사항을 꼭 아셔야 되고요.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왜 중요한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브랜드죠.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다른 상표, 뭐 나이키를 판다든지 다른 회사의 상표가 붙여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경우, 이제 뭐 국내든 뭐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 자신만의 브랜드로 우리 더 넓은 시장의 아마존닷컴에서 하게 될 때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원래 이제 각 국가마다 우리가 보통 상표 등록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상표 등록과 함께 아마존닷컴을 이용할 때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또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. 우리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할 때는 그 ABL이라고 합니다.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절차 ABR이죠. 예, 죄송합니다. 자, 브랜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. 자신만의 브랜드. 근데 이제 브랜드 정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해당 국가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상표 등록 정보가 있어야 돼요. 그냥 내가 먼저 썼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. 그다음에 그 등록에 대한 상표 등록의 증명 서류가 꼭 있어야 됩니다. 뭐 베리피케이션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각 나라마다 상표 등록을 받았을 때 그 상표 등록에 대한 그런 증명 자료와 함께 그게 맞다면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이제 아마존에서 주게 됩니다. 이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딱 제대로 입력이 되면 아마존 측에서 검토를 하고요. 레지스트리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.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꼭 알아야 되는 4가지 사항입니다. 4가지 사항. 자, 해외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. 그래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려면 특정 국가의 상표를 등록을 받으셔야 됩니다. 뭐 기본적으로 미국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런데 미국이 보통 아마존닷컴 할 때 미국 시장 진출하거나 아마존닷컴 할 때 당연히 미국이 기본인데 아마존닷컴은 미국에서만 이용되는 게 아니죠. 여러 나라에서도 이용이 되는데 다만 이게 21개국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국가가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특허청, 유럽 연합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유럽 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, 이집트 뭐 이런 것들, 뭐 남미 일부 국가, 아시아의 일부 국가 이런 식으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등록받을 수 있는 국가는 정해져 있습니다. 요거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다른 유튜브로도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세히 어떤 국가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을 받을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. 아무 상표나 되는 게 아니라요. 크게 2가지가 인정이 됩니다. 하나는 문자로만 돼야 됩니다. 텍스트로만 된 경우. 그 다음에 2번째는 텍스트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텍스트에 이제 문자나 숫자 다른 것들로 여러 가지 도안을 한 경우 그거의 경우에 2가지까지는 인정이 됩니다. 그래서 단순히 도용만으로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알고서 하셔야 되죠. 그래서 세 번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4번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이제 출원이라고 되어 있죠. 출원은 우리가 이제 해외 상표 국가 등록받을 수 있는 국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의 나라에서만 된다고 했죠. 유럽을 하나의 나라로 치면 21개국입니다. 우리나라는 빠지고요. 일본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.
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. 어쨌든 출원 중에 상표인 가능하다는데, 출원이라는 거는 특허청에 그 각 국가의 특허청이 다 있습니다. 신청하는 걸 출원이라고 합니다. 그럼 신청을 하고서 아직 등록이 안 되거든요. 무조건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.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. 심사 중인 상표도 하나의 근거 자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다만 주의하실 게, 이게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시 뭐 거절되거나 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등록이 되는 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되고,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로 하는 게 제일 좋죠.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진행할 때 출원 중인 상표도 가능한 걸로 해놨습니다. 요 네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. 끝까지 좀 들으시면 또 끝에 또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 드릴 겁니다. 자, 그럼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등록받으면 뭐가 좋을까? 자, 말 그대로 브랜드가 보호가 됩니다. 각 국가에 내가 진출하거나 사업하려는 국가의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브랜드 보호가 되죠. 상표 등록도 돼 있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자체로서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무단복제나 판매, 하여튼 모방하는 판매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.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? 판매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. 고객들이 믿을 수 있는 상표 충성도 향상이 되고요. 또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 잘 안 하니까 아마존닷컴에서 보니까 마케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돼 있다면 이런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, 우리 이제 여러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합니다. 여러 가지 데이터의 어떤 경향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고객, 특히 이제 우리 아마존닷컴은 결국 쇼핑몰이니까 고객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, 또 어떤 니즈가 있는지, 그런 경쟁 동향 분석을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자꾸 추천을 하는 거고요. 또 어느 나라로 사업을 진출하든 상표 등록은 필수인데, 특히 아마존닷컴과 관련해서는 21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죠. 그 21개국의 상표 등록, 이런 것들도 별도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기가 진출하려는 국가가 아마존닷컴과 관련이 있는지, 그런 것들. 그래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요런 좀 여러 가지 활용 전략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나중에 아마존닷컴 등록이 되면,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되면 제품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꾸준히 하셔서 모방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요. 당연히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단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꾸준하게 자꾸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? 마케팅,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.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라든지 또 독점적인 상표의 활용 때문에 좋은 고객과의 의견을 경청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. 자,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너무 중요하고요. 관심이 있는 분들, 특히 아마존닷컴에서 무언가를 판매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, 아마존닷컴 우리에서 쇼핑몰을 이용하실 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거를 들어보셨다면 자기가 해당하는 국가의 상표 등록을 꼭 받으시면서 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할게요. 우리 주의할 네 가지 사항 뭐라고요? 해외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. 그런데 그거는 이제 21개국에 한정이 돼 있고요. 이 21개국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또 별개의 21개국을 설명하는 유튜브를 촬영을 해놨습니다. 그걸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인정되는 상표 유형은 텍스트로만 된, 문자로만 됐거나 또는 문자에 뭔가 도안이 된 건 괜찮다. 그러니까 문자가 기준이 됩니다. 문자나 텍스트로만 된 게 기준이 된다. 그 다음에 등록되기 전 상표도 가능하지만 이건 좀 약간 잠재적인 위험이 있죠. 등록이 안 된다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. 자, 자세한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상표 등록에 대한 얘기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으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외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라든지 또 해외 상표 여러 가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것들에 관련해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윤영근 별리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